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국제 증시를 보면 개별 종목들마다 뭐 관세 면제에다가 반도체 관세 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 BMS 옵디보 여보의 병용이 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FDA 정식 허가가 나왔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과연 HLB는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 갭상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ETF 시장이 볼게요. ETF 시장이 이렇게 5%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또 어저께 반도체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 업체였던 이 BMS 옵디보 여보이가 FDA 정식 허가를 먼저 받으면서 이게 HLB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BMS에 대한 중국 측 소식이 어떤 식의 반응이 있는가? 또 항서제약 측에서 이런 글로벌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또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가 이제 관세 면세가 된 만큼 의약품도 이제 면제가 관세가 면제가 될 확률이 큰 만큼 이러한 반응들이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지금 BMS에 대한 영향이 과연 우리 HF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또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내일 만약에 뭐 하락이 나오던 아니면 뭐 그닥 그렇게 변동이 없던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중국 측에서도 이 미국에 대한 이거 볼게요. 미국 지금 BMS 이 콰이수 호더 FDA 또 이제 지금 수상총 비준 하면은 이 FDA에 대한 BMS가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쪽 이제 항서제약도 포함이겠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또 저희 구독자방에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 현재 BMS가 이렇게 간세포 1차 치료제로 FDA 정식 허가를 받긴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FDA 승인권에 대해서 그런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항서제약이나 중국 쪽 의약품 쪽 업체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죠. 특히나 항서제약은 글로벌 이제 탑10 혹은 중국 제약사 1위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HLB와는 이 사이즈가 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가 이런 꼬안수이 그리고 메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온 건데 일단 반도체 쪽 관세 면세가 나왔죠. 그리고 의약품 또한 이 트럼프가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하나하나 좀 취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그러들면서 증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 쪽 의약품 쪽 이 항서제약 측에 대한 반응도 이제는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항서제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50위안을 넘어섰다가 48위안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또 지금 네이버 종토방 같은 항서제약 이 주주들의 종토방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BMS 옵디보 여보이 병용이 간세 포함 1차 치료제로 정식 허가가 되었죠. 그래서 제 의미를 보면은 일단 HCC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1차 치료제 분야이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런 병용요법 임상은 많았지만 BMS가 가장 먼저 승인 라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HLB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타격처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보세나립과 칼레니투밥이 과연 끝일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전체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옵디보 여보이보다 오히려 리보세나립이 0.1개월 길죠. 이번에 FDA 승인은 4월 11일 날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 완료가 되었고 리보세나립과 칼레니투밥은 재신청에 5월 예정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옵티브 여보이가 이 면역 부작용, 피로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리보세나립, 칼리립주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경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약품에 대한 효과는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물론 그 CMC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항서제약 측에 공장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약품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꿀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히려 생존율 같은 경우는 HLB 조합이 0.1개월 정도 더 길고 이 후유증 데이터에서도 일부 면역제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을 좀 내보자면 BMS가 먼저 승인 받았다고 해서 HLB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FDA는 동일 적응증이라도 복수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허용하고 있고요. 간암 시장은 연 7조 원 규모로 이런 복수 플레이가 공존 가능한 구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HLB는 현재 단순히 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CRL 수령 후에 빠르게 대응 중이고 5월 재신청 7월 클래스 1이 우리가 승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후발이지만 앞으로 가성비, 부작용, 조합적 치료로 앞으로 우리가 차별화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악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이 HLB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에 너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중국 측이나 우리가 HLB에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볼 때나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다시 나왔던 이 중국 쪽의 내용들과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그 어떤 누구보다 빠르게 이 중국 쪽에 저희가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정리해 놓은 자료들 그리고 또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소식들 좀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미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저희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HLB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뭐 개파락을 띄울 것이냐? 저점 이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반대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던 간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뭡니까?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승인이 되기 전에 과연 주가의 흐름 그리고 승인이 되기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이 승인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1차 CRL을 받을 때도 누구나 다 승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기준엔 이런 5개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승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원칙은 제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고점 타이밍이 나올 때 매도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때 매도를 진행하고 나서 임펄스에 대한 이런 파동이 끝나면 A, B, C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A, B, C 조정이 1차 CRL을 받고 이렇게 하한가 두 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매도를 우리가 했던 이유도 이렇게 주가는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하락하고 또 5파동에 대한 고점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20%의 확률로 그냥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최근에 제가 2차 CRL을 받고 하한가 한번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저번에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RSI가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을 때마다 HMN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뭘요?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게요. 예전에 2022년, 2019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뭐 작은 반등이든 큰 반등이든 반등은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오늘 나왔던 내용들 경쟁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개파락을 띄운다고 해서 여기 전저점을 깨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전저점을 살짝 깬다라고 하면 그건 또다시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RSI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너무나 완벽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의 추세가 저는 이런 클래스 1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저는 무조건 나온다 보고, 우리가 승인이 되기만 기다리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닌 그 전에 이런 단기적인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료면 재료, 차트에 대한 분석이면 차트 분석, 우리가 다 같이 이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구독자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풀어드리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HLP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는 주말간 혹은 내일 장전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만 꼭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종목에 대한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이 설문지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또 다른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 분도 빠짐없이 좀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HLB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내가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내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